안녕하십니까. 창원 간첩단 사건과 무인기 잡는 레이저 대공포 개발 소식을 보며 문재인 대통령을 다시 생각해 본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정보원과 경찰 등 방첩당국은 북한 연계 조직이 경남 창원의 중앙거점인 자주통일민중전위, 약칭 자통이란 반정부 단체를 설립한 뒤에 방산업체들을 대거 해킹한 정황을 파악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방첩당국은 제주와 전북 전주, 경남 진주, 서울 등 전국적으로 지하조직을 설립한 이번 사건이 지난 2021년 자주통일 충북동지회, 즉 청주 간첩단 사건과 설립 시기, 접선 방법, 지령 내용 등이 유사한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문화일보에 따르면 방첩당국은 자통을 결성해 활동한 혐의로 창원의 부부활동가 등 일부 진보단체 인사들을 수사 중입니다. 이들은 캄보디아 등 동남아 국가에서 북한 관련 인사를 접촉해 지령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자통과 제주 지역 지하 조직인 히읗, 기억, 히읗, 그리고 2021년에 검거된 청주 간첩단은 설립 시기와 북한 공작원 및 북한 당국 접선 방법, 투쟁 지령 내용 등이 비슷합니다. 국내 노조 조직원 및 진보운동 인사들이 포섭 대상이었으며 해외 접선 장소도 캄보디아와 중국으로 일치합니다. 본사로 불리우는 상급 조직이 조선노동당 내에 문화교류국인 것도 같습니다. 조직 결성과 보완을 위한 비밀 유지 행태, 반보수, 반매의 등 투쟁 지령 내용까지 똑같습니다. 방첩당국은 중앙 거점인 자통이 수도권이 아닌 방산업체가 밀집한 창원에 세워진 점에 특히 주목하고 있습니다. 창원이 한화디펜스, LIG, 넥스원, 현대로포드, 로템 등 주요 방산업체와 국방과학연구소 ADD, 제5기술연구본부, 육군종합정비창 등이 모여있는 방산도시인 만큼 기밀 탐지와 유사시 전복 활동 등을 고려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청주 간첩단도 F-35A 기지인 공군 제17 전투비행단 동향 등을 북한에 보고한 사실이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반가운 소식은 북한 무인기, 드론 등을 격추시키는 한국판 아이언빔인 국산 레이저 대공포의 연구 개발이 사실상 완성 단계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레이저 대공 무기는 광섬유로부터 생성된 광원 레이저를 표적에 직접 쏴서 무력화시키는 무기 체계입니다. 10일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국방과학연구소 주관으로 개발 중인 레이저 대공 무기 블록 1이 현재 운용 시험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본격적인 운용 시험 평가에 들어가고 수도 방위사령부 지휘통제소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를 받아서 레이저를 발사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레이저포는 최근까지 10여 차례 실시한 초기 운용 시험 평가 과정에 요격 시험에서 명중률 100%를 달성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레이더 등과 연동했을 때에는 10km 이상 떨어진 조류 크기 물체를 탐지할 수 있었고 수 킬로미터 거리 내에서는 요격이 가능했습니다. 레이저 대공 무기 블록 1은 이르면 4달 중 최종 평가를 거쳐서 전방부대 실전 배치 등 전력화를 위한 예산 책정 방안 등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 당국은 지난 12월 말 북한 무인기 영공 침범 사건을 계기로 창설하기로 한 합동 드론 사령부가 운영할 핵심 무기 체계로 레이저-4 조기 전력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레이저-4는 별도의 탄 없이 전기만 공급하면 운영할 수 있습니다. 미사일 기관포와 달리 낙탄에 따른 안전사고 우려도 적고 한 번 발사하는데 2,000원 정도밖에 들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 ADD는 앞으로 레이저-4로 무인기뿐만 아니라 전투기와 위성까지 요격할 수 있도록 성능을 향상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앞에서 우리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두 가지 뉴스, 창원을 거점으로 하는 간첩단 적발 사건과 무인기를 잡는 국산 레이저 대공포를 개발했다는 소식을 요약해 드렸습니다. 이 두 가지 안보 관련 뉴스를 보며 느낀 것은 국가 보위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 문재인이 해놓은 일이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뭐 한 가지라도 꼽을 게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회방만 놓고 망쳐놓기만 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 배반을 당한 기분이 듭니다. 문재인은 간첩을 잡기는커녕 간첩을 잡도록 돼 있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아예 폐지시키고 경찰로 넘겨버렸습니다. 국정원장은 하필이면 왜 저런 사람을 국정원장을 시킬까 하는 사람, 지금까지의 행적과 태도로 볼 때 사상적, 정치적으로도 도저히 믿음이 가지 않는 사람들을 막중한 안보 파수꾼 자리인 국정원장으로 앉혔었습니다. 대공수사권까지 폐지된 마당에 그런 사람들이 간첩을 잡으려 했겠습니까? 문재인은 9.19 남북군사합의로 휴전선 일대와 동서 NLL 해역에 국방안보 빗장을 열어놓다시피 했습니다. 군단, 사단과 병력수를 대폭 감축시키고 휴전선 일대의 감시 초소를 20%나 줄였습니다. 그리고 탱크 저지선과 한강 철조망까지 철거시켰습니다. 전방 휴전선 근방에서는 군의 훈련도 못하게 하고 비행기도 못 뜨게 했습니다. 서해 바다와 한강 어귀까지 북한의 활동 무대를 넓혀주었습니다. 더욱이 북한의 소형 무인기를 요격하기 위해 배치한 비호복합은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운영 시스템도 구축하지 않았고 훈련 한 번 안 했던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비호복합은 레이더로 최대 20km 밖에 무인기를 포착해서 3km 내의 무인기는 격추할 수 있는 대공 무기 체계입니다. 2014년 북한의 소형 무인기 침투가 있자 당시 박근혜 정부가 즉각 도입을 결정해 2015년 이후 배치했지만 문재인 정부 때에는 한 번도 운영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난번 무인기 도발 때에는 사용할 생각조차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재인은 대통령이었지만은 국토 방위와 적의 간첩 활동, 그리고 우리 국가와 국민, 미래에는 관심도 없고 마음도 없이 뭔가 딴 생각만 하고 한눈만 팔다가 나라 꼴을 이 지경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임부재원이면 시불견이요 청이불문이란 말이 있습니다.
마음에 없으면 보아도 못 보고 들어도 못 듣는다는 말입니다. 봐도 못 보고 들어도 못 듣던 대통령 문재인을 개탄하는 원성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